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반도체 기술의 무서움, 수호이 34세대, 상륙함 한 척, 연달아 격파, 2023년 최고의 맨패드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과거의 무기체계가 기계에서 전자로 갔고 전자에서 지금은 반도체 기술로 가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시절이 온 겁니다. 기계적 기술과 전자적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좋은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를 들기 위해서 바로 수호이 34세대가 연달아 격추가 됐고 러시아의 상륙함이 한 척이 곧이어서 같이 격침됐다. 뭐 이런 거를 사례로 드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단골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거 가짜 뉴스다. 러시아가 최고다. 중국이 최고다. 북한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데는 딱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신뢰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화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한 사람인 독일 사람 힌츠 페터라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힌츠 페터 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자들에게 상을 주고 있죠. 그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1980년 5월 20일 날 동경에서 한국으로 와서 광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평양 방송에서 방영한 뉴스를 보면 5월 18일 날 김영삼 총재 집 앞에서 깽판을 치는 게 방영이 됐는데 어떻게 5월 20일 날 동경에서 서울로 왔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날조해서 그 날조된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힌츠파트 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기자들에게 상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영상으로 수호이 34가 격추되는 장면, 그리고 러시아 상륙함이 깨지는 장면이 다 방영이 됐는데 거짓말이다. 상륙함은 폐암 대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함정 중에서 폐암 대기 중이 아닌 거는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상륙함은 1960년도 구소련 시절에 만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폐암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수호이 34 레이더가 패사 레이더입니다. 패트리어트 2는 최신 방공 미사일입니다. 최신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전자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격추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악착같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전자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나라에 돈을 받고 천궁2를 기술을 이전해 줄 때도 그거를 보고 배워서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S350을 만든 이라는 유명합니다. S300과 350 차이는 부대 규모의 차이입니다. S350 부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게 반도체 기술의 위력인 겁니다. 러시아는 반도체 산업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전투기나 미사일에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들은 지금 밀수를 해가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수호이 34는 우리나라의 F-15K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전투기입니다. 패사 레이더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벌써 구식이기 때문에 신형 패트리어트의 기술에 당해서 전자전에서 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맨패드 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미사일이 뭐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스웨덴 사브가 만든 RBS-70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팅어 미사일도 넘버4입니다. 넘버4.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냈던 신궁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가 현대전 경험의 부족과 현대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7, 80년대 북한만 상대로 한 그런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딱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연구 개발비만 더 투자를 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잘해주면 성능 좋은 무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신궁에다가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다음에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거리를 늘리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국 같으면 금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천궁2도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기반은 충분히 있는데 바로 연구진이 부족한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죠. 왜 할 사람이 없냐?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방위 산업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연구 개발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가 전자 무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 가공하는 그런 기술에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바탕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 인력 투자를 안 해가지고 맨패드 선발에서 탈락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